안녕하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이순신이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 아니 그런데 멀쩡한 광화문 광장을 왜 바꾼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화문을 그대로 두라라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몰상식한 일이고 시기적절하지도 않고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시장은 부재한데 말이 일단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 광화문을 그대로 두라라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역사물에 요새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식의 태클이 걸려오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특별히 중국의 그 동북공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된 또는 세계화 세력과 연관된 역사물을 볼 때는 이런 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차단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도 참 믿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계화 세력은 역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 대선 결과를 보면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바이든이 승리한다 또는 했다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매스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역사도 바꿨을 수 있다라고 이 세계화 세력은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한국 민족의 활동 무대를 한반도로 가두는 그걸 반도사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반도사관 즉 한국 민족이 과거에는 굉장히 북방에도 있었고 현재 중국 땅 가운데도 있었고 막 이렇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야 그냥 반도에 가둬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축소시킨 사학자들이 민족사학자들 박근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기타 민족사학자들을 이제 떠나거나 없애거나 한 다음에 친일학자들로 채운 거예요. 역사학계를. 그래서 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본은 1910년 11월부터 불과 14개월 만에 20만 권이죠. 그 역사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가지고 역사책을 불태웁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그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은 오로지 문화 통치에만 힘썼어요. 조선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역사책을 이렇게 불질러 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역사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선사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친일사관으로. 그 한국 역사 왜곡의 3인방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도쿄 제국대학 조선사 편찬회 고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경성제대 그러니까 서울대죠. 거기 조선사 편수회 위원이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서울대 그 사학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만주 건국대학 교수 조선사 편수회. 그러니까 조선사 편수회라는 건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흘러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 이 역사 왜곡을 하던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일제가 그 세계화 세력의 일종의 앞잡이 역할을 한 거죠.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멀쩡한 광화문 광장에 뭐 이상하게 구멍을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뭘 넓힌다 그러면서. 이것은 길을 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요새 들어서 과거의 겉핥기식 역사만 알았는데 요새 들어서 역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 일제가 쓰고 그랬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들어서 이 박인수 씨의 역사관, 조선은 중국 대륙에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조선이라는 것은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런 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그 분석을 한 것을 책으로 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이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한국에 가면 이것을 사보고 싶습니다. 2015년에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요. 이 박인수 씨가 동영상을 연세가 많은 분하고 같이 이 역사 문제를 파고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그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이분의 페이스북 어카운트가 있더라고요. 아직 저랑은 패친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원래는 대륙조선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반도 역사로 축소시켰다. 이게 요약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첫째로 영국은 금본위 제도에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 금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게 영국이죠. 사실은. 그래서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대륙에 있는 조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문에 이 조선을 어떻게 하면 내쫓아버리고 한반도 쪽으로 내쫓아버리고 그 대한제국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금과 연관이 돼 있고 그 당시 제국주의 시절에 영국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수인격으로 일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 일본이 들어오게 된 것도 아마 이 세계화 세력이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치 유신 때 메이지라는 거는 그 일종의 그 일루미나티 세력과 연관이 됐거나 그전에는 제수이트 세력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역사를 가진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한국의 역사서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조선사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 조선인들이 역사에 대한 개념을 바로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식민사관에 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한반도에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런 끔찍한 말을 왜 했을까 생각하니까 바로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중국을 공산화하자라는 그 정책에 입각해서 그 일제가 대륙에서 그 발을 빼면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는 한반도로 반도사관으로 고착시킨 거죠. 그런 배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서도 그 모택동의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도 일제랑 굉장히 싸바싸바를 했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세계화 세력과 연관돼 있고 그래서 한반도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북쪽에서는 하고 남쪽에서는 또 남쪽대로 일본이 그 역사적인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사관으로 막 축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한 그 뉴욕타임즈의 1902년도 6월 14일자에 고종 황제는 뉴욕 월가의 대주주였으며 아주 큰손이었다. 이런 기사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대륙에 중국 대륙 쪽에 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왜 고종이 비록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왔을 때 그 황제였던 것을 굉장히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한국 역사인 조선사가 작을 텐데 반도가 뭐 크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고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그 황제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을까? 그런 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니까 바로 이 고종이 축소시킨 게 아니라 세계화 세력이 그렇게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로 반도사로 축소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중국이 그 조선임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 훈민정음 제작 과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를 죽게 한 것도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서구 열강의 음모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양반들이 그 대륙에서 한반도로 막 그 이주를 하고 했을 때 그때 발행한 책이 조선 이주 수인초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해서 이 박인수님이 이렇게 사학계에서 강단사학은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을 파헤쳐가지고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책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난징대학살에서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3,20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이를 갈았을 텐데 일제에 대해서 그러나 중국 쪽에서는 일본 고위층을 암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조선 출신의 그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그 일본의 고위층을 암살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중공 즉 마오 세력이라는 건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일제랑 공유하는 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굉장히 그 스파이 작전 또 내부 파괴를 위해서 뭐 누구를 집어넣고 첩자를 넣고 첩자를 제거하고 막 이런 식의 그 음습한 역사들은 일본의 자객이 많았잖아요. 카레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중국 사람들도 그 마오라는 세력이 상당히 그 투명한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더 큰 월가 세력, 당시에 월가 미국 세계화 세력 밑에서 굉장히 아부떠는 그런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중국 공산당 세력 중에서 그 마오를 등에 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스파이, 첩자 이런 걸로 막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그 한국민들은 그런 식의 좀 음습한 그런 역사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유럽에도 보면은 독사라는 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와 그 왕권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세습돼야 됐기 때문에 뭐 친인척을 죽일 때 독사를 많이 시켰어요.